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로교통법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 파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어 정의 파트를 체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교통의 목적이나 정의상 나오는데 목적상의 문제는 자,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은 교통 중에서도 도로교통이죠. 도로교통에 관해서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완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사항은 뭐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라서 이제 용어 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리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 파트고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나온 용어가 여러분들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자, 그래서 이 용어 정의 파트는 여러분들 꼭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정확하게 정돈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출제되는 포인트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로는 자, 우리 네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죠.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법에 나오는 도로. 자, 또는 유료도로법에 나오는 유료도로가 됩니다. 자, 또 거기 보시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도로라고 나오죠. 농어촌 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라고 나옵니다. 그 밖에 이렇게 나오죠. 일단 기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말은 제가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우리 도로법상 도로를 의미한다. 자, 먼저 도로교통법상 이제 이 도로는 도로교통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를 의미한다. 그러면 틀렸죠? 그죠? 일반적으로 도로법상 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료도로법상 유료도 들어가고 또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농어촌 도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란 이야기예요.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또 기타는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자,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죠? 불특정 다수다. 자, 보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차마나 사람이죠. 통행할 수 있도록 나오죠. 불특정 다수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통행은 자, 사람이든 또 차마입니다. 자, 이게 통행이 가능할 것이고. 자, 문제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 자, 그리고도 바로 뭐죠? 우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죠. 교통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래서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 개념들 기타 도로입니다. 도교법상 도로는 자, 도로교통법 제가 줄여서 도교법이란 말 쓰겠습니다만은 도교법상 도로는 우리 도로법상 도로, 또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농어촌 도로, 그리고 기타 불특정 다수가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안전 원활을 위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필요성 있는 도로가 도교법상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자, 또 한 가지 기타에서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 말은 특정 인만이 통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인만 다닐 수 있다면 도로가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것이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봐야 될 거냐? 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가 될 거냐? 이 문제인데, 자, 여기는 우리 판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 이 단지 도로가요. 이 아파트 단지가 일종의 경비실 등에서 차단기를 둬가지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아파트 주민들만 출입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출입 등이 통제가 되고 있다. 또는 출입 등이 통제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입이 통제돼 버리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들만 다니죠. 자, 그래서 이게 통제된 아파트 단위의 도로는 도교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도로가 아니다. 도로교통상 도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대신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그런 아파트 단위의 도로는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인만 그러면 아니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통행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한 가지 공개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비공개된 장소다. 자, 비공개된 장소는 자기들만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시 이것도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도로이냐 아니냐에서 논의될 것 중에 도로이면 뭐하고 도로가 아니면 뭘 거냐 이 문제이죠. 도로도의 적용상 문제입니다만은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사례로 같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대학의 구내 운동장입니다. 자, 대학 구내 운동장으로 봅시다. 여기에서 자, A라는 사람이 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자,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운전 연습. 자, 일반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 연습을 한다는 이야기죠. 연습. 자, 그러면 자, 이때 운전 연습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자, 대학 구내 운동장이 우리가 말하는 도로보다 도로가 될 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만약에 운전 연습할 때 현재 A는 운전 연습하는데 면허가 있어요, 없어요? 무면허 상태이죠. 무면허. 그러면 자, 무면허 운전으로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 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무면허 처벌할 수 있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대학 구내 운동장이 자, 도로교통법상 자, 도로인가 아닌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도교법상 도로가 되면 운전 면허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교법상 도로이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학 구내 운동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죠. 우리 구내 운동장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거든요. 자, 아니면 무면허 운전 처벌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도로교법상 도로면 운전면허는 적용이 된다. 근데 만약에 도로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무면허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운전 연습한대요. 운전 연습한데 여기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음주운전 처벌이 될 수 있겠느냐 또 이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음주 이 문제나 또 우리 만약에 사고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명 뺑소니죠. 자, 여기서 사고 내고 구호 조치하지 않은 뺑소니입니다. 구호 조치하지 아니했다. 자, 이 부분은 도교법상 도로 아니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대학 구내 운동장에서 술 먹고 운전 연습했다면 여기는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에 A가 운동장에서 운전 연습하다가 현재 무면허 상태죠. 자, 운전 연습하다가 누군가의 인명피 사고 냈죠. 그런데 구호조치 취하지 않냐고 도망가버 뺑소니죠. 역시 여기도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음주나 뺑소니는 도교법상 도로이든 아니든 적용이 됩니다. 대신 면허 문제는 도교법상 도로가 돼야지 면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나 뺑소니는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이다. 주차장이라 할 때 주차장도 우리가 부설 주차장
주차장 내 단지 같으면 일반 주차장법이 적용될 때 도교법상 도로는 아니거든요. 주차장 내에서 만약에 사고 내고 도망갔다.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약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 문제는 이렇게 체킹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옵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가 나오죠. 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로라고 나와 있죠. 여기 두 가지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것. 자, 보시면 첫 번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가 나오지요. 두 가지 걸 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든 고속도로든 자동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만이란 표현이 나오죠. 또 고속도로는 자동차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맞는 것인데, 자, 둘 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알겠죠? 자동차지 둘 다 자동차 등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자동차 등 해버리면요, 우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온동기 장치 자전거, 알겠죠? 흔히 해서 우리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등에는. 근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자동차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동차 고속 운행이란 말 나오죠? 자동차가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정리학은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한다 그러면 또 틀린 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동차만. 그리고 고속도로는 고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 걸 써서 이렇게 간다든가 또 아래 걸 써서 이렇게 간다든가 그래서 틀리게 나오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딱 두 가지 조심하시면 돼요. 자동차 등이란 말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잘 보시고 자동차 등 나오면 틀립니다. 또 아래 자동차만인데 자동차 전용도로 하지 않고 고속도로 한다든가요. 또는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사용해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그럴 때 자동차 전용도라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고속도로까지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도로 부분에서 차도하고 보도, 기타 도로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차도가 나오죠. 차도. 자, 차도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 쓰였습니까? 자, 일반점들 연석선이라고 나오죠. 연석선, 그래서 이어진 선을 말합니다. 또는 안전표시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도로 자체를 분류했을 때 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다니는 그 도로를 차도라고 합니다. 차도가 있으면 또 일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게 보통이지요. 그죠? 자, 보행자 되는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우리가 보도, 크게 도로는 차도하고 보도로 구분될 수 있겠죠. 물론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도로를 볼 때 차도는 차가 다닐 것이고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보통 우리 뭐 돌로 하든지 뭐 이렇게 연석선이 있겠죠. 선을 해서 쭉 경계선을 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선이 정해진다. 차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연석선 내지는 자, 차도하고 보도를 이어준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 쭉 있죠. 이런 돌 모양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래 가지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이 나옵니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이라 나오죠. 안전표지 또는 중앙분리대 또는 울타리 등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중앙선은 자, 이 가운데 선을 말하죠.
가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중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앙선 부분에서는 여러분 정리한다면 세 가지를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중앙선을 지정한 목적. 자, 중앙선 기능이 뭐죠? 자, 우리 가운데 선이 딱 있으면 차를 볼 때, 자, 우리나라는 차들이 좌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이죠. 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쪽 차선은 이렇게 차가 진행하겠죠. 또 이쪽의 차선은 이렇게 차량이 진행하겠죠. 그럼 이 중앙선은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앙선은 황색 점선도 있고 황색 실선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 중앙선이라는 것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행 방향입니다.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중앙선입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통행 방향인데 통행 속도라든가 뭐 다른 표현성으로 틀려요. 방향을 정해. 이쪽은 이쪽, 방향은 이쪽. 이렇게 방향을 명확하게 위해서 중앙선이 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중앙선에서 정리할 건 여러분 또 이거죠. 두 번째는 일반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또는 황색 점선만을 의미한다. 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만을 의미한다. 이러면 틀리죠. 여러분들 중앙선이라는 것은 실선, 점선도 있지만 우리 분리대라든가 내지는 울타리 같은 걸로 둘 수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앙 분리대라든가 내지는 여러분들 뭐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들 이게 전부 다 중앙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황색 실선이나 점선만을 황색 신설, 황색 점선만을 의미한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대 울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정리할 것이요. 일반적으로 가변차로 설치된 경우에는 나와 있네요. 가변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 경우에 중앙선은 어디일 거냐 이런 문제이고요. 자, 보통 가변차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차도가 있고요. 그리고 차로가 있는데 일정한 한쪽 차로입니다. 이 차로죠. 이 차로가 보통 우리 보통 중앙선이 있겠죠. 중앙선이 있는데 한쪽 차로가 통행량에 따라서 차 통행을 가능하게 열어줄 수 있고 또 차마 통행을 제한시킬 수 있는 가변차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변차로를 보면은 신호등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빨간 걸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화살표 된 것도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빨간 걸로 되어 있으면 이쪽은 통행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통행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시하면 통행이 가능한 그런 것을 가변차로라고 합니다. 뭐 가변차로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어딜 거냐는 이야기죠. 가변차로는 그러나 했죠. 자, 진행 방향에 어디죠?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입니다.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가변차로가 이쪽에 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중앙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변차로가 있다면 이런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이다. 그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앙선 정리할 것은 가변차로 같으면 중앙선은 진행 방향에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앙선 부분은 세 가지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첫 번째 중앙선은 통행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중앙선은 황색 실선, 황색 점선만을 의미한다면 틀리다겠죠? 우리 뭐 분리대 울타리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가변차로가 있을 때 이야기죠. 가변차로 때 중앙선은 차량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 파트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로가 있습니다.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선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잘 나오는 것 중 한 가지죠. 보통 여러분들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차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차선이 있죠. 자, 중앙선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흰색 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차선입니다. 이건 차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선이 있다는 것은 이쪽이 차로가 되겠죠. 여기도 차로가 됩니다. 여기도 차로가 될 것이고 차로가 되겠죠. 여기 이 도로는 자, 이게 중앙선이면 중앙선에 가까운 게 1차로죠. 이게 1차로, 2차로입니다. 이게 편도 2차로죠. 한쪽 2차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1차로고 2차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은 선이고 차로는 차선에 의해서 구분된 도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문제 나오면 이거죠. 차선을 가지고 꼭 이 차로와 차로인데 이렇게 꼭 써버려요.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틀린 질문 됩니다. 차선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한다면 안 되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거지 차도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차도, 차로, 그리고 전체를 도로, 그리고 차도하고 보도가 있다. 이렇게 일단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어차피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설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또 자전거 횡단도가 있죠.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일반 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시 표시된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자, 사람이 건너는 우리 도로를 횡단보도라고 하잖아요. 횡단보도. 자전거가 건너는 도로를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는 보라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전거 횡단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가 나옵니다. 보도는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보도입니다. 그래서 보도는 여러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이에요. 이 도로를 해서 차도 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 뒤에 아마 31회 나오는 비교, 보행자 전용 도로하고 잠깐 비교 좀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도가 있고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이거죠. 보행자 전용 도로는 뭐죠? 보행자만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라 할 때는 만. 자동차 전용 도로도 자동차만이었죠. 자, 보행자 전용 도로도 보행자만, 아마 뒤쪽에 31번에 보면 보행자 전용 도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을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반적으로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보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장가지죠. 잘 나온 장가지가 우리 또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옵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 이것도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뭐라고 써졌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차도와 보도가, 자, 보도와 차도, 차도와 보도, 자,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자,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라고 나와 있죠. 이때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을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여긴 여러분 우리 각종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한 가지가 자,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근데 꼭 문제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이래서 틀리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도 차도가 구분되면 길 가장자리 구역은 필요가 없어요.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게 차도밖에 없고 보도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우리 중앙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일방로 있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경우에 보행자는
어떻게 다녀야 되겠죠? 그죠? 보도가 따로 없으니까, 보도가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보행자 다닐 때 어렵죠. 그래서 보통 도로 끝부분에서 대략 한 50cm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 이렇게 선이 그려집니다. 도로 말미분 보면 여러분 보도가 따로 없을 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구역이죠. 자, 이 구역을 우리는 길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알죠? 길가장자리 구역은 그래서 보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한 50cm 정도 뛰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황색 선으로 보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길가장자리 구역이다. 그래서 길가장 구역은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다. 그 구분된 도로가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딱 이걸 나오면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 차선 나오면 차로라고 썼는지 차도라고 썼는지 딱 보시면 되고, 중앙선 나오면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데 통행 속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일반점들 딱딱 나올 수 있는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가장 구역도 아주 출제가 되는 것 중에 잘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올라서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이라 나와 있죠? 횡단보도입니다. 자전거가 도로 건널 땐 자전거 횡단도란 말 쓰죠. 그래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걸 말할 것이고, 자, 교차로입니다. 자, 그럼 교차로는 십자로 또는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겠죠. 그래서 둘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 보통 우리가 십자로 교차할 수도 있고 또는 T자로 교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안전지대입니다.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이죠.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도로 같은 데 보면 보통 이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백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백색으로 이렇게 표기돼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서 보통 우리가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우리 경찰차들이 보면은 거기에 차를 정차해놓고 교통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안전지대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신호기하고 안전표지 구별해 놓겠죠. 자, 신호기는 여러분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이게 신호기입니다. 자, 반면에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문자, 기호, 선 등을 말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신호기하고 안전표지는 두 개를 좀 바꿔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으시면 되겠고, 대신 방향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자, 기호, 등화, 그리고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한다 말하지.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한다 할 때 신호기입니다. 그리고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 노면의 표시, 전부 다 안전표지입니다. 그래서 봅니다만 안전표지는 우리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 보조, 그리고 노면 표시 등이 있거든요. 아마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하고 신호기 두 개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차마가 나옵니다. 이제 자, 우리 또 대표적으로 또 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우리 차의 종류들을 정리하는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마 부분 정리 좀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차하고 마를 차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차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지금은 이제 마는 여러분 거의 보기 힘들죠. 이 마는 뭐 점들 우리가 우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마라는 것은 소하고 말, 뭐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를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의 종류는 여러분 5가지가 나오죠. 보시면 이 차에는 자동차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온동기 장치, 자전거, 그냥 제가 줄여서 원자라고 쓰겠습니다. 온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기타입니다. 자, 기타는 자, 사람의 힘이나
사람 힘, 가축의 힘, 그리고 동력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운전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어디부터 볼까요? 사람에 의해서 운전되는 거 뭐였죠, 여러분들? 선수레. 또 가축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을 우마차. 자, 동력에 의해서 것이 우리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운전되는 것. 이것도 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운기도 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아니죠. 여기 있죠? 자동차는 아니다. 자전거도 차지만 자동차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원자를 먼저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합해서 뭐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등을 이야기할 때는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자동차 종류는요. 여러분들 뭐였죠? 자, 승용 자동차. 자, 그리고 또 승합 자동차. 그리고 화물 자동차. 화물 자동차. 자, 그리고 우리 특수 자동차죠. 특수 자동차. 자, 그리고 이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종류는 승용 자동차, 그리고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그리고 이륜입니다. 자, 거기에다 추가되는 게 이제 우리 건설기계관리법 26조 단서에 나오는 건설기계입니다. 그냥 줄여서 그냥 일부 건설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된 건설기계 있거든요. 이것도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뭐 3톤면 지게전 덤프트럭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일부 건설기계 이게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개념은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그리고 이륜 플러스 일부 건설기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원자는 어떻게 나오죠? 자, 125cc죠. 이륜인데 125cc 이하입니다. 이하의 이륜 자동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동기를 잔탄데요. 원동기는 50cc 미만입니다. 미만. 자, 그리고 전기 동력으로 쓸 때는 0.59kW 미만입니다. 그래서 원동기를 단차 이것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리점들 이륜인데 125cc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면 자동차에도 이륜이잖아요. 요 이륜은 여러분 뭐겠죠? 여기는 125cc를 초과해야 됩니다. 이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초과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륜 자동차가 되겠죠. 또 원동기는 50cc 미만입니다. 또 0.59kW 미만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하고 미만 봐두시면 되겠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정도 내시고 자, 그리고 선술의 우마차 경운기도 차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아닌 것하고 물어본 여러분 그죠? 선술 차지만 아닌 것. 자, 사람 가축 동력이니까 아닌 게 뭐죠? 우리 궤도 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카 같은 거. 자, 케이블카라든가요. 또 우리 전동차 같은 거. 그래서 케이블카, 전동차. 자, 또는 세발 자전거 있죠? 그래서 일명이 소화용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화용 자전거. 이런 거. 자, 또 유모차 있죠? 유모차. 자, 또는 보행 보조형 의자차를 말합니다. 일명 휠체어죠. 보행 보조형 의자차.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형 자전거, 유모차, 보행 보조형 의자차, 이 소형 자전거, 케이블카 전부 다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의 종류는 자동차, 원자, 건설기계, 자전거,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자는 여러분 125cc 이하의 이륜,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단차, 전기 동력은 0.59kW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하고 온동기 장치 자전거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죠. 차마의 종류는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긴급자동차 등은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